내가 이 집안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지역의 목소리가 창고 사무실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리고 있어요. 32년간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상철, 어머니라고 믿어왔던 다정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하지만 가슴 안쪽이 꽉 막힌 듯 공기가 내려가지 않아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자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종이를 더 세게 움켜쥐는 지역의 모습이 안쓰러워요. 거짓일 거야. 분명 실수일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만 가죠. 검사기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 앞에서 지역은 무력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며 지나온 기억들이 산산이 흩어져요. 아버지 상철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요일 오후, 어머니 다정이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던 따뜻한 손길들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지? 지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은호가 들어왔어요. 지역 선배, 커피 가져다 드렸어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은호였지만 지역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역은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낮은 목소리가 허공에 젖어들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역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배,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3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져 있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추억, 어머니가 만들어준 도시락의 따뜻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은호는 지역의 손에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져가 봤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혈연 관계가 없다니요. 이건 분명 실수일 거예요. 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보였던 이 씨 집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요. 누가 이런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역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가족관계 기록 수정된 적 있으세요? 창구 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지역의 귓가에 맴돕니다. 창업지원금, 정산을 위해 구청을 찾았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평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손에 들린 서류 처리,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직원이 가리키는 부분을 따라 시선을 내렸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찍힌 글자들이 왠지 낯설게 다가왔죠.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정보가 갑자기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상철, 김다정의 아들 이지혁이라고 명시된 문서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수정된 적 없어요. 지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 시선이 지혁의 가슴을 더 옥죄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데이터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혹시 입양이나 친자 확인 같은 절차를 거치신 적이? 직원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지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설마 자신이 입양아일까요?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가끔 느꼈던 묘한 거리감, 부모님과 닮지 않은 외모에 대한 주변의 농담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서류는 정상적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지역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구를 떠나는 순간 지역의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어요. 행정 오류일까? 아니면 내가 몰랐던 진실일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엇갈리며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구청 로비의 시끄러운 소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복도를 걸으며 지역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별로 보여주지 않았던 것, 친척들과의 만남이 유독 적었던 것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부모님이 그런 중요한 걸 숨기실 리 없어. 지역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였는데 혹시 그 사랑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져 숨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지역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유전자 검사소를 검색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확실히 알고 나면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검사소의 주소를 확인한 지역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지역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과의 추억들로 가득했어요. 검사소 앞에 도착한 지역은 한참 동안 눈앞에 서 있었어요. 손끝은 땀에 젖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지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사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면서 지역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은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창고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며칠 후 도착한 하얀 봉투를 집어든 지역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자신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봉투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종이 사이에서 결과지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역의 눈동자가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혈연 관계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지역의 시야가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역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숨이 막혀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어요. 목구멍이 메말라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32년간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상철, 어머니라고 믿어왔던 다정과 정말로 혈연 관계가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니야. 틀렸을 거야. 검사 실수일 거야. 지역은 속으로 수없이 부정했지만 글자는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공식 인증 마크가 찍힌 결과지 앞에서 지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의심해온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지역은 곧장 맘대로 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감정을 붙잡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밤새 홍보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맘대로 집과 함께하는 인테리어, 여행, 타이핑하는 지역의 손끝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마치 타이핑 소리로 가슴 속 공허를 덮으려는 듯했습니다. 고민 대신 글자를 쓰는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죠. 키보드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지역은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컨설팅, 합리적 가격으로 꿈의 공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문구를 다듬어가며 작업했어요. 일에 집중하면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은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역 선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몸이 상하실 텐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은호였습니다. 지역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은호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지역은
잠시 타이핑을 멈췄어요. 고개만 끄덕이며 응, 괜찮아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려고 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끝내 나오지 못한 제 가슴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책상 옆에 커피를 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선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함께 해결해봐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역은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괜찮아. 지역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지역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남은 지역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문구를 적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의 정체성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래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다시 그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역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모니터 화면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책상 서랍을 열어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상철, 김다정과 혈연 관계 없음. 차가운 활자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는 친부모가 있을까요? 이제 들어가세요. 오늘은 조금은 편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환이 영라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영라의 모습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억압적인 집안 분위기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만큼은 자유로워 보이는 영라였어요. 영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라고 답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격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고함이 집 안 전체로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는 나와 결혼하고도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 남자랑 낳은 아이도 있었다더라. 넌 아직도 그런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냐?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원망이 현관까지 전해졌습니다. 지환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귀에 들어온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성재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재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제 맘까지 정하지 마세요. 성재도 아버지 못지않게 격양된 상태였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지환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이 말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와 낳은 아이가 있다니.
그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혼 전 낳은 아이. 그게 누구지? 지환의 눈빛이 흔들리며 복잡한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성재형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환은 결국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성재형은 또 얼마나 상처받고 있을까요? 복잡한 감정이 지환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지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성재형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낮, 지환은 일부러 영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는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는데 가요. 영라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거든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방탈출 카페였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영라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지환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암호를 풀고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영라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피어났어요. 여기에 숨겨진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웃으니까 훨씬 예뻐 보여요. 지환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영라의 볼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방탈출에 성공한 후에는 놀이동산으로 향했어요. 영라는 솜사탕을 들고 세전목마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런 게 청춘이었구나.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자신의 20대를 되찾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도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요. 영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지환은 그럼 오늘 실컷 즐기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범퍼카를 타면서는 영라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었어요. 영라의 눈길이 지환에게 머물며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빠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였어요. 지환도 영라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젯밤 들은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형, 나 어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지환이 창업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환은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혀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 들은 이야기를 형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홍보글을 쓰던 손을 멈췄어요. 지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단순한 지환의 얼굴에 이런 진중한 표정이 띄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지혁이 의자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환은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전했어요. 어제 영라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성재형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박진석 아저씨가 성재형한테 소리치시는 걸 들었는데요. 말을 꺼내기 시작한 지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재형의 이혼한 친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어요. 지환이 마저 말하자 순간 지역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지환도 형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 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가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며칠째 계속 들고 다니며 들여다봤던 그 종이었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눈앞에서 다시 번져왔어요. 형, 그게 뭐예요? 지환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환이 방금 전한 이야기와 자신의 검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지역의 가슴이 먹먹하게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자신이 입양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성재의 이혼한 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형,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환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지역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성재의 이혼한 친어머니가 낳은 아이라면 성재와는 이복 형제가 되는 건가요? 마침내 지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불안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고백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지환은 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 무슨 소리예요? 무엇이 형이라는 거예요? 지환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지역은 검사 결과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씨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성재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 지환아, 나 성재한테 물어봐야겠어. 지역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지역은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만약 정말 내가 그 아이라면 지역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3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형, 갑자기 성재형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세요? 지환이 따라 나서며 물었지만 지역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환아, 너는 이 얘기 누구한테도 하지 마. 특히 영라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지역이 동생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역은 핸드폰을 꺼내 성재에게 연락했어요. 성재야, 지금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성재도 지역의 진중한 톤을 듣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역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정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혁이 보고 싶은 마음에 다정이 추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출한 후 며칠째 연락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던 다정의 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어요. 어린 지혁을 품에 안고 환히 웃고 있는 낯선 여인, 그리고 그 옆에 다정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인의 품은 따뜻해 보였고 어린 지혁은 그녀의 품에 기댄 채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다정은 옆에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정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조옥래가 들어왔습니다. 다정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조옥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다정은 깜짝 놀라며 사진첩을 황급히 덮었어요.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다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옥래는 다정의 당황한 기색을 수상히 여기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진이라고? 무슨 사진인데 그렇게 황급히 감추는 거야? 조옥래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다정은 더욱 어색해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다정은 부엌으로 피신하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홀로 남은 조옥래는 다정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뭘 그렇게 숨기는 거지? 주변을 살피던 조옥래의 눈에 사진첩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쳐보니 그 속에는 다정, 어린 지혁, 그리고 지혁을 꼭 안고 있는 낯선 여인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지? 다정이 친구인가? 조옥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어린 지혁이 그 여인의 품에서 정말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옥래는 그 깊은 의미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조옥래는 단순히 추억 사진이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지혁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 할 때 보면 좋겠네. 지혁이 가출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어릴 적 추억을 보면 위안이 될 것 같았거든요. 조옥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뽑아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돌아온 다정은 조옥래가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옥래는 사진을 품에 넣으며 지환이한테 전해줘야겠어. 형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진은 그냥 두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정이 애써 만류했지만 조옥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뭘 그래? 가족 사진인데 뭐가 문제야? 조옥래는 다정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지역의 생모였어요. 다정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32년 전 그 여인이 지역을 맡기고 떠났던 그날을 다정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 지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조옥래는 사진을 들고 지환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환아, 이거 형한테 전해줘. 어릴 때 사진이야. 순수한 마음으로 사진을 건네는 조옥래였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상철은 전기기사 학원에서 돌아와 전단지,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원과 알바를 병행하는 생활이 60대 몸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려 해도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늙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다 벤치에 주저앉은 상철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2시였는데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친구 모임에 나가도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는데 손자랑 여행 갔다 왔어. 모두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상철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가 있든 없든 똑같구나. 소외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점점 모임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면 눈을 잠그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다정이 문을 두드리며 여보, 저녁 드세요라고 불러도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일어날 기력도 의욕도 없었어요. 새벽에 깨어나 시계를 보며 허공을 응시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상철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모습, 생기 없는 눈빛을 보며 나한테 아직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독백했어요. 눈빛이 초점을 잃은 듯 공허해 보였습니다. 한때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숨겼어요? 지혁이 사진을 들고 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옥래가 건네준 사진 속에는 자신과 다정,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어린 자신을 따뜻하게 안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야.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32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해, 지혁아. 정말 미안해. 지혁은 사진 속 낯선 여인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어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예요? 나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야. 꼭 알아야 할 때가 오면 말해주려 했어. 지혁은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정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째 카페, 창고, 사무실에 두문불출하던 지혁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일손이 멈춰 있었어요.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자 은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혁 선배, 괜찮아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은호는 지혁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가 누구의 아들이든 지금의 지혁 선배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선배를 믿어요. 지역의 눈빛이 흔들리며 굳은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은호의 진심, 어린 위로가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고마워, 은호야.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 지역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은호도 안도하며 그럼 다행이에요. 선배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은 컴퓨터를 켜고 다시 홍보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맘대로 집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타이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자신이 만든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상철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정과 수빈이 함께 들어와 따뜻한 죽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가 꼭 필요해요. 수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지완 오빠도 아버지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수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정은 상철 곁에 앉아 여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삼키는 상철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 아직은 내가 쓸모 있구나.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한 상철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작지만 희망의 빛이었어요. 당신의 그림은 나를 숨 쉬게 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바라봅니다. 영라의 화실 앞에 누군가 두고 간 꽃다발과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완이 영라를 화실까지 데려다주며 문을 열어주려던 순간 발견한 거였어요. 매번 똑같은 필체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또 이런 게 와 있네요. 지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영란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완은 꽃다발을 집어들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꽃들 아직 싱싱한 걸 보니 얼마 전에 놓고 간 것 같아요. 혹시 누구 보셨나요? 주변을 살피며 물었어요. 골목은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화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지완이 영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영라를 화실 안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낸 후 문을 잠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실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카페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이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지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화실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CCTV 같은 게 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되어서 CCTV가 없어요. 요즘 설치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요. 옆 건물 편의점에도 들러봤습니다. 혹시 오늘 꽃을 사간 손님 있으셨나요? 편의점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맞아요. 오후 2시쯤에 한 남자가 장미꽃을 사갔어요.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요. 지완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봤어요.
키나 체격은 어떠셨나요? 키는 170cm 정도? 마른 편이었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편의점 사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화실로 돌아온 지환이 영라에게 알아본 내용을 전했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이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장미꽃도 사갔고요. 영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한편 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공책에 빼곡히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생모의 흔적, 옛 주소지, 구청 기록, 글씨마다 절박한 흔적이 묻어났어요. 며칠째 친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었지만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구청 기록을 뒤져봐도 30년 전 자료는 찾기 힘들었어요. 병원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옛 주소지를 찾아가 봐도 이미 재개발로 인해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추적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지혁은 머리를 감싸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야?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며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지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창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김밥을 먹는 지혁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의 공허함이 몸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창고 사무실 문틈으로 은호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지혁 선배의 힘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속에는 지혁 선배에 대한 깊은 연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 고성이는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사설 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인 탐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국내에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고성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혁은 아직 모르는 거지? 고성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예.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때가 오면 모든 걸 내가 쥐고 있을 거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역의 출생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왜 나를 버렸고 왜 모두가 침묵하는 걸까?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혁은 내일도 계속 친어머니를 찾아 헤맬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의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주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지혁은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성이가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낸 그 여인은 정말 지혁의 생모일까요? 그리고 영라를 스토킹하는 검은 모자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환이는 영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지역의 생모가 누구일지, 스토커의 정체가 누구일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